My mother always tells me to smile and put on a happy face. You're often playing my video. You just wanted to make fun of me. 안녕하세요. 위키 피규어 스카이러너입니다. 소개팅 약속을 잡고 미리 사진을 보고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왜? 응?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 아마도 누구나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기대와 너무 많이 다르다면 뒷골이 뻐근해지고 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갑자기 하지 않던 공부가 너무 하고 싶기도 하고 심지어 출근이 그리워지기까지도 합니다. 비슷한 상황 바로 피규어에도 있습니다. 피규어를 구입하는 분들 보통은 이미 나와 있는 걸 구매하는 게 아니라 제조사의 공개 사진, 즉 신작 공개, 예약 시작, 인내의 기다림과 기다림, 그리고 마침내 실제품 출시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특히 이 기다림의 시기는 짧게는 2-3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유저들은 오로지 제조사 공개 사진만 보고 구매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 제조사의 공개 사진, 보통 프로토타입이라고 부르고 최종적으로 실제로 출시된 제품, 양산품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프로토타입과 양산품의 차이, 크면 클수록 유저들은 실망하고 분노하며 또 심하면 때로는 수집을 포기하기까지 하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피규어 제조사들 적어도 본인들이 공개한 프로토타입 최대한 근접한 수준의 양산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본 상품은 실제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적이 아닌 거죠. 이런 부분을 평소에 잘 해왔기에 핫토이 등과 같은 피규어 제조사들 호평을 받고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겁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 라는 말도 있지만 작은 기대마저도 무참히 박살내는 경우도 피규어에서는 종종 볼 수 있는데요. 2020년 올해는 토이제라의 조커, 그 양산품이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로토타입과 달라도 너무 다른 양산 피규어 탑10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감독 조지 밀러의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다룬 SF 영화이자 영화배우 멜 깁슨의 출세작이죠. 매드맥스 시리즈. 30년 만에 돌아온 네 번째 작품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의 맥스를 넘어서는 진주인공 퓨리오사를 다룬 피규어입니다. 원작의 높은 평가에 비해서 흥행이 저조했기 때문인지 혹은 라이센스 비용 때문인지 관련 상품이 많지는 않은 편이었는데요. 덕분에 이 1:6 스케일 퓨리오사 피규어 역시 비라이센스 제품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름은 적당히. 프로토타입은 분위기 있는 어두운 조명 속에서 배우 샤를리즈 테론과 굉장한 수준의 싱크로를 보이는 헤드, 원작의 치열함을 연상케 하는 하드한 웨더링과 다양한 파츠 등이 눈에 띄었는데요. 전작인 맥스가 나름 호평을 받았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1년 반을 기다려 나온 실제품, 엉성한 헤드와 페인팅, 조잡한 의상과 웨더링, 그리고 무엇보다도 같은 12인치로 보기 힘들 정도로 작은 키까지 더해지면서 제대로 한 방 먹었다, 망했네요, 예약이라는 말을 내세운 사기 등등의 유저평을 듣게 됐습니다. 게임 바이오해저드 시리즈에서 파생된 영화 레지던트 이블, 게임 원작 영화로는 가장 성공적인 흥행을 기록한 영화 중 하나인데요. 특히 시리즈가 갈수록 평가는 떨어지지만 흥행은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까지 있기도 했습니다. 12인치 피규어의 명가 핫토이 레지던트 이블의 주인공 배우 밀라 요요비치가 열연했던 앨리스를 출시했죠. 때는 2011년. 지금처럼 마블 영화 피규어가 라인업으로 대세를 이루는 게 아니라 다양한 영화에 다양한 주인공들이 골고루 모여지는 트렌드를 보여주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핫토이의 보장된 퀄리티 믿고 구매하던 시절이죠. 그런 유저들에게 있어 핫토이 앨리스의 실제품, 부어있는 듯 너부대대한 얼굴, 통짜처럼 보이는 굵은 허리, 눈에 띄는 어색한 메이크업 등이 굉장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항상 프로토타입 그 이상을 뽑아내던 핫토이가 이런 망작을 다름 아닌 핫토이였기에 그 충격은 더 컸으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실제 제품을 프로토타입을 모른 채 뒤늦게 접하게 된 유저들, 기대 대비 꽤 만족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죠. 무조건 못 나온 제품이다라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핫토이 앨리스입니다. 반지의 제왕 그리고 호빗, 톨킨 원작 소설의 중간계 세계관 피규어의 명가인 웨타, 전체 조형을 고집하는 그 뚝심과 섬세하고 다양한 표현력, 영화에 직접 참여했다는 그들만의 오리지널리티까지 수십 년에 걸쳐서 많은 피규어 유저들을 매료시키고 있죠. 그런 웨타의 기대 작품이었던 어둠숲 엘프의 왕 스란두일과 엘크 피규어, 우아함까지도 느껴지는 그 모습에 많은 유저들이 높은 기대를 갖고 있었죠. 그런데 실제품은 스란두일의 얼굴부터 에러, 그들의 장점이었던 동물 표현까지도 과거 제품들에 비해 뒤떨어지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웨타가 의상과 환경, 크리처의 섬세한 표현 등에 비하면 인물 헤드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말을 듣긴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스란두일, 특히나 아쉬운 결과물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고풍스러운 분위기는 여전하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괜찮아요.
한때는 핫토이와 함께 쌍벽을 이루던 디테일한 12인치 헤드의 명가 엔터베이, 물론 지금도 여전히 NBA, 그리고 동양인 배우 헤드에 있어서는 단연 첫 손가락에 꼽히는 제조사이기도 합니다. 특히 핫토이 이전에는 조형사 어니님의 조형을 바탕으로 한 사막유이, 용재모투, 정모문, 이소룡 라인업이 지금처럼 리얼한 12인치 피규어의 원조격 인기의 시작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2010년 엔터베이는 또 다른 중화권 액션 스타인 견자단 연문 피규어를 공개했는데요. 시간이 흐른 만큼 과거 이소룡을 능가할 정도의 리얼한 프로토타입 사진, 유저들은 소름 쫙! 이소룡과 이영걸에 이은 엔터베이 새로운 명작의 탄생을 기대하게 됐죠. 그런데 생각보다 빠른 반년 만에 등장한 실제품, 실망스러운 피부결, 손과 바디 색의 이질감, 그리고 무엇보다 멍 때리는 느낌의 눈과 표정의 조화가 정말 많은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양도 사태, 구매 포기, 초유의 중고가 떡락까지. 그나마 다행인 건 이후 3편 버전의 연문이 꽤 선방하면서 어느새 잊혀지게 되었다는 거죠. 아이언맨 피규어 업계의 최대 히트 캐릭터이자 지금도 가장 큰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캐릭터죠. 스태츄의 명가 사이드쇼 역시 영화 버전 아이언맨 피규어를 만들면서 인기를 끈 바 있었는데요. 굉장한 인기로 지금까지도 많은 가품을 양산하고 있는 마크3 라이프 사이즈 버스트를 비롯해서 마크1, 마크6, 워머신 3개의 쿼터 스케일 스태츄가 모두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꽤나 높은 프리미엄까지 형성하기도 했죠. 그렇다 보니 그들의 새로운 아이언맨 피규어 마크42와 아이언 패트리어트 기대를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출시된 실제품, 삐뚤삐뚤 삐뚤삐뚤 빼뚤빼뚤 빼뚤빼뚤 어설픈 먹선 처리, 수전증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안타까운 생각까지 들 정도였죠. 여기에 더해서 아이언 패트리어트, 돈치들의 오픈헤드, 사족이란 무엇인가를 제대로 보여준 추가 파츠입니다. 형편없는 표현력은 기본이고 표정까지도 기운 빠지는 모습으로 완성된 이 헤드 파츠, 그야말로 이 제품을 본 유저들의 표정을 그대로 대변한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괜히 더 줘서 욕만 먹은 피규어 사이드쇼 아이언 패트리어트 6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인 피규어, 물론 그전에도 없던 건 아니지만 핫토이가 만든 한국인 피규어라는 부분에서 큰 화제와 관심을 불러일으킨 제품, 바로 핫토이 스톰 섀도우입니다. 위키 피규어, 지난 한국인 피규어 특집에서도 소개했던 바 있었죠. 특히나 한국 제작진들이 조형과 페인팅에서 대거 투입돼서 활약하고 있는 핫토이이기 때문에 더욱 큰 관심과 기대를 불러일으켰는데요. 덕분에 원작 영화인 G.I.조에 별 관심 없던 유저들까지도 이 제품에 관심을 갖고 예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산품이 되면서 사뭇 달라진 인상, 기대했던 건 이병헌인데 실제 손에 들어온 건 이기찬, 설상가상으로 해외 유저들에게는 이병헌을 닮았느냐는 관심 받기도 했죠. 덕분에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던 피규어 핫토이 스톰 섀도우였습니다. 다양한 피규어들의 훌륭한 헤드 조형으로 특히 초반 핫토이를 통해 유명세를 떨쳤던 김경아 조형사님, 바로 그 김경아님 조형의 쿼터 스케일 마르닌 먼로 스태츄로 대한민국 기업임을 내세우고 본격적으로 국내 팬들을 개척하기 시작했던 제조사 블리츠웨이, 플러스 새로운 1:6 스케일 액션 피규어, 특히 명작 영화 파이트 클럽, 이렇게 화제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던 조합, 초유의 관심하에 예약을 받았던 피규어 블리츠웨이 파이트 클럽 타일러 더든입니다. 블리츠웨이 기존의 몇몇 제품들이 양산에서 아쉬움을 보이긴 했지만 전작 마릴린 먼로 스태츄가 훌륭한 양산품으로 출시되면서 유저들은 굉장한 기대감을 갖게 됐죠. 더욱이 2개 버전으로 합본이 출시되면서 50만원에 달하는 당시 기준 꽤 고가의 제품. 하지만 실제품 사진이 하나둘 공개되면서 아니야, 아닐 거야. 사진이 잘못 나왔어. 많은 유저들은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실제품을 수령하면서 현실의 냉혹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죠. 빵형 미안해. 자매품 한니발도 있어요. 마블 아이언맨의 시그니처와도 같은 포즈, 일명 땅치기 자세인데요. 지금이야 여러모로 가동률이 향상된 아이언맨 액션 피규어가 출시되면서 얼추 그럴듯한 포즈를 직접 취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2013년 당시만 해도 이런 시그니처 포즈의 아이언맨 피규어 소장하는 것은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죠. 어떻게 포즈를 취해도 2% 부족했거든요. 그런 와중에 혜성같이 등장한 신생제조사, 지금은 1:10 스케일 등으로 유명한 아이언 스튜디오입니다. 그들의 천여장 아이언맨 마크 42 쿼터 스케일 스태츄, 바로 이 아이언맨 시그니처 포즈를 제안하면서 굉장한 화제를 모았는데요. 외타와 비슷하게 영화에 직접 참여했던 레거시 이름을 따고 있다는 점 또한 기대를 더하게 했죠. 게다가 당시 브라질 내수용으로 출시되면서 배송비 등등 명목하에 거의 100만원에 가까운 가격으로 예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언맨의 하드코어 팬들, 이 제품을 구매하기에 주저함이 없었는데요. 그리고 주저함이 없었던 선택에 대한 대가, 처절하게 돌아왔습니다. 전혀 엉뚱한 노란 색감, 삐뚤빼뚤, 먹선은 기본이고 엉성한 마감에다가 크기마저도
그래도 여타 쿼터 스케일 대비 좀 작게 출시가 된 거죠. 유저들은 대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제품의 가치 역시 떡락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얼마에 팔리죠? 30만원. 그리고 이후에 공개된 마크 42 1대10 스케일, 하프 스케일에 대해서도 악평일색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 라는 반응이 일면서 아이언 스튜디오는 천여작 덕분에 회사의 존폐의 위기를 걱정해야 할 정도가 됐죠. 그나마 이후 혜성같이 등장했던 캡틴 아메리카, 에이지 오브 울트론 쿼터 스케일이 아니었다면 아이언 스튜디오 지금의 활발한 모습 아마 볼 수 없었을지도 모를 겁니다. 2019년 최고의 화제작 영화 기생충에 이은 두 번째 화제작 영화 조커입니다. 배우 호아킨 피닉스가 열어냈던 이 새로운 조커는 기존의 조커들과는 또 다른 매력을 선보이면서 조커 불패라는 신화를 이어가게 해줬죠. 수어사이드 빼고. 당연히 피규어 유저들은 이 새로운 조커를 뛰어난 퀄리티로 소장하면서 곁에 두고 감상할 수 있기를 바랬는데요. 12인치의 명가 핫토이가 새로운 조커를 발표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봤지만 핫토이는 끝끝내 1년이 가깝도록 외면하고 있죠. 대신 그 틈새를 노린 비라이센스 업체들의 조커 피규어, TOP, M토이즈 등 다양한 회사들의 조커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은 제품 엑스맨, 베놈 등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던 회사 토이제라의 조커였습니다. 이야, 핫토이를 무색하게 할 만큼 디테일한 애들, 그게 무려 3개씩이나 준수한 의상핏과 핵심을 관통하는 추가 파츠, 그러면서도 썩 괜찮은 정도의 가격까지. 야, 핫토이 필요 없다, 필요 없어. 이런 걸 보고 좀 본받아야 돼. 라이센스 업체들 긴장 좀 타야겠는데요. 공개 사진을 본 유저들의 호평이 연이어졌습니다. 저 또한 당시 공개된 여러 조커 피규어 중에서 이 토이제라 조커를 최고로 꼽았던 흑역사가 네, 모두의 기대는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마치 극중 조커의 심리 상태가 피규어에까지 투영이 된 듯한 혼돈의 카오스. 엄마는 언제나 피규어를 그만 사라고 했죠. 너 같은 피규어는 죽어야 돼. 토이제라의 역대 제품들 중에서도 하급 퀄리티를 보여준 실제품, 그리고 붙은 별명 조커가 아닌 주얼리정 피규어.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그나마 압도적인 조커 피규어가 아직까지 없기 때문인지 이 정도에서 만족하는 분들도 종종 있다 라는 게 유일한 위안이죠. 대망의 1위,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벤치마킹해서 야 우리도 가자, 해보자. 부랴부랴 준비하다 미끄러진 DC 확장 유니버스. 그런데 여기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장면마다 호평을 받으면서 일명 소녀가장이라고 불리는 캐릭터가 있으니 원더우먼입니다. 아쉬운 평을 받았던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도 유일하게 호평이었던 것은 갤가도 원더우먼의 등장과 등장 테마였죠. 원더우먼 솔로 영화는 DC 확장 유니버스 작품 중에서 가장 뛰어난 영화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캡틴 마블 전까지는 가장 성공한 여성 히어로 영화이기도 했죠. 영화도 영화지만 특히 캐릭터에 대한 호평이 많은데요. 주연 배우 갤가도는 새로운 원더우먼 그 미모를 아낌없이 보여주면서도 거침없는 액션까지 선보였습니다. 과거 린다 카터의 TV 시리즈 오리지널 원더우먼을 잊게 만들 정도로 차세대 원더우먼을 대중들에게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죠. 그런 원더우먼, 박력 있는 1대4 스케일, 멋들어진 포즈, 높은 가격에 걸맞는 압도적인 퀄리티 피규어로 사이드쇼 원더우먼 프리미엄 포맷입니다. 아니 못 만들어도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정도도 없고 어이도 없는 최악의 양산 피규어. 사이드쇼 명작도 많고 또 세계 최대의 피규어 제조사이기도 한데요. 고가에도 불구하고 가끔 이렇게 내놓는 망작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사이드쇼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최악의 품질. 사실 2~3만원 저가의 경품 피규어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을 갖춘 70만원짜리 피규어. 기대가 크지 않았는데도 그 낮은 기대조차도 무참히 박살내버린 전설의 피규어 사이드쇼 원더러스한 원더우먼 프리미엄 포맷 영화 버전 피규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역대급 달라도 너무 다른 양산 피규어 탑10을 만나봤습니다. 자, 이 영상을 피규어 제조사 관련 분들 꼭 즐겨찾기 해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경각심의 도구로 활용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항상 프로토타입 같은 양산품 같은 프로토타입 부탁드립니다. 피규어를 시작하는 월요일 위키피규어,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릭터와 피규어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